네,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정확한 지수 나오기 전에 장 마감 함께 해볼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장 마감도 해주시고 장 마감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해주실 텐데 첫 시간입니다. 어떻게 저희와 함께 하실지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볼까요? 네, 먼저 서울경제TV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저도 굉장히 크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와 멘토들이 말씀해왔듯이 시장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 그 핵심에 맞는 시장의 전략,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까지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에 굵고 또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급락의 요인이 이제 조금씩 내성이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급락이 어느 정도 시장의 내성에 의해서 멈추면서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줄고 있는 가운데 조그만 수급에 의해서 등락이 크게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 역시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의 폭이 상당히 달라져 있는데요. 역시 수급의 주체가 좀 부재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편중되냐에 따라서 지수의 분포차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좀 보자면 지난주 하반기부터 수급이 미묘하게 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가장 큰 부분이 시장이 지금 현재 급락할 때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어디쯤이 바닥인가라는 부분을 놓고 보신다면 바닥에서의 수급 변화는 항상 크게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수급이 변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차 잔고, 공매도와 연관되어 있는 물량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이 대차 잔고가 좀 감소하는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바닥을 조금씩 논할 수 있는, 단기 바닥을 논할 수 있는 시점이 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먼저 한번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대차 잔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4월 달 이후에 가파르게 대차 잔고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주 8월 달 중순을 고비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조금 정체되어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이 바닥을 잡고 좀 쌍바닥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시장은 일단 단기 급락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에서도 좀 보시는 것처럼 가파르게 대차 잔고가 증가한 이후에 지금 현재 쌍봉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쌍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차 잔고가 늘지 않는다면 시장의 급락을 유도했던 쪽에서는 일단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다소 완화되는 시점이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잠시 뒤에 또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마감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0.07% 상승 마감을 했는데 1969.19포인트에 살짝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2%나 올라가면서 619.80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환율 살펴봅니다. 환율은 40전 내렸습니다. 1210원 4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는 지금 우리의 증시 위치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증시의 위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지환 멘토가 설명을 좀 해 주실 텐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가? 과연 이대로 대세 하락을 갈 것인가? 아니면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을 전환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크실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시장이 지금 급락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근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차였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금리 역전차가 상당히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럴 경우에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70년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통계가 적용된 이후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최종 5번 정도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5번의 경우에서 실제적으로 모두 다 좀 아쉽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하지만 시차가 좀 많이 크게 존재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경기가 하강 국면까지 들어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2개월 정도 걸렸고요. 여기에 선행해서 주가 시장, 그러니까 증시가 먼저 선행해서 하강하기 시작한 부분이 약 18개월 정도의 시간 갭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우리 시장 올 중반기에 이런 부분의 현상을 보신다면 적어도 하강에 대한 국민을 염려해야 될 부분이 크게 대두되는 시기는 통계적으로 본다면 내년 하반기 이후 좀 크게 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당장 너무 대세 하락을 크게 급박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반면에 이러한 하락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다고 해서 시장의 상승 국면으로 가진 않는다라는 보면 지금부터 해서 약 한 1년 6개월 정도는 시장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 박스권에서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봤을 때 그 안에서 종목 성별이 좀 더 냉철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시장이 좀 대두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이 시장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 시장에 대해서 소극적인 부분은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좀 좌우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왜 코스피 시장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 코스닥 시장은 급등을 했나라고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물의 차익과 비차익이 비슷하게 나오면서 보합권을 좀 보였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차익 매물과 비차익 거래가 모두 매수권에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크지 않지만은 시장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시장의 주체가 적극적인 매수단위보다는 프로그램 매물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은 급락을 염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상승에 대응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코스피가 왜 머물러 있는지, 코스닥은 왜 올라가는지 정리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 뭐 볼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뷰옥스라는 종목인데요. 예.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때 무조건 안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이제 시장이 급락할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본다면 바로 시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 바로 이 부분의 패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파트, 어떤 업종, 어떤 섹터에서는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방어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방을 노리는가라는 이 기관과 외국인의 패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급락할 때 시기인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급락하면서 좀 3개월 정도의 업종별 등락을 좀 보시면은 가장 크게 좀 대두되는 부분이 개인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IT와 의학, 바이오 업종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양매수해서 약 6천억 이상의 매수를 이끌어낸 업종이 아이러니하게도 전기전자 업종, IT 업종과 바이오 업종이 되었고요. 최근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운송장비 업종 쪽으로도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3개월 급락에서 결국 외국인과 기관은 전기전자, 의약품, 운송장비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유통업종,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량의 매물을 내보내고 있는데, 하락 시기에 이렇게 대량의 매물을 내보낸다라는 것은 그쪽 업종에 대한 방어 내지 혹은 적극적으로 하방을 노리는 업종이라고 보면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업종은 역시 우리 시장의 강세를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IT 업종과 함께 의약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뷰옥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상당히 펀더멘탈이 튼튼하지만 시장의 급락에 맞물려서 같이 하락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뷰옥스 같은 경우는 IT 업종이면서 바이오 의약품 업종과도 상당한 밀접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뷰옥스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뷰옥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4월달 이후에 급락 이후에 7월달에 2차 하락을 겪으면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하방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최근에 이 하방권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쌍바닥의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뷰옥스 좀 생소한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뷰옥스는 영상 솔루션 업체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같은 데 경우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예전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사진이 올 때까지 상당히 기다렸죠. 근데 최근에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바로 진료실에 오면 그 엑스레이 사진이 전송되어 있죠. 바로 이 영상 분야 전송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뷰옥스입니다. 상당히 펀더멘탈이 튼튼한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두 자릿수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도 상당한 편입니다. 최근에 4년 연속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은 역시 상당히 안정적인 부분에 비해서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성장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해외 시장, 특히 미주와 중남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약 300억 정도의 대량의 투자를 이루면서 2차 성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항상 보시면은 주가가 상당히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을 거치면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죠. 자,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뷰옥스는 상당히 탄탄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2차 성장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가격적으로 시장과 함께 밀려 내려왔을 지금 시점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장 최정의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한 25,000원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이 정도 구간에서는 아래 위로 5% 내외의 방향을 좀 구간을 잡으시고 매수 구간을 설정하시면서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상당히 긴 종목으로 좀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뷰옥스까지 이야기가 나눠봤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섹터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금일 강세를 보인 섹터, 약세를 보인 섹터도 있겠지만 최근의 시장의 흐름은 섹터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면서도 한켠에서는 5G를 필두로 해서 굳건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어떠한 외부 요건에도 지속적으로 살짝 조정만 거치고 가는데 어떻게 섹터를 좀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좀 전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급락하는 시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 물량도 이 하락에 대한 대비가 다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매도를 통해서 해지를 해야 될지, 파생적으로 해지를 해야 될지, 혹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본다면 우리가 역시 계속해서 방송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IT와 의약품, 특히 최근에 이제 의약품 관련된 신약 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런 우려했던 부분은 뉴스에서 나왔다고 본다면 실제 수급은 외국인들은 오히려 6천억 이상 그쪽으로 상당히 몰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 부분은 결국에는 이 우려하는 부분과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섹터는 역시 그래도 IT와 의약 바이오 쪽이다. 특히 이제 5G를 말씀하시는데 5G 같은 경우는 업종 내 종목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오르고 있죠. 업종 내에서 종목 등락률을 보면 5G 같은 경우는 90%가 넘게 나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5G 업종 내 그 섹터에 들어와 있는 종목은 10개 중에 9개가 상승을 한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신다면은 역시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IT 쪽을 필두로 한 뭐 5G라든지 반도체 마찬가지고요. 특히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를 기축을 해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실제 뉴스에서 우려하는 부분과 현존하는 수급 부분이 좀 상반되는 점,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 역시 지금 현재는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활발하게 이끌어지는 쪽으로 수급을 좀 모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들을 좀 모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많은 시청자분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잘 갈팔지팔해요. 이게 대책이 안 섭니다. 이렇게 급락했다 또다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한켠에서는 제약바이오 끝났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켠에서는 아직까지 지켜봐야 된다. 임상 3상 있는 뭐 헬릭스미스도 있고 아직까지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신지, 그리고 앞으로 제약바이오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보면 한 15년, 20년 전에 IT 업종을 보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한번 IT 붐을 이루고 난 뒤에 과연 IT가 우리나라 산업의 기조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IT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지만 의약품도 지금 현재 신약 바이오 업종을 대두로 해서 이제 옥석 가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 산업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셰어가 대부분의 업종들이 10% 이제 강세인 업종은 40%를 넘어갑니다. 하지만 전체 의약품, 전 세계 글로벌한 의약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1%라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무궁무진하게 글로벌하게 좀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다라는 점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은 물론 현재 지금 이제 신약과 연관돼서 옥석 가리기가 아주 혹독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흡사 15년, 20년 전에 IT처럼 IT와 쌍두마차를 이룰 수 있는 업종 역시 의약 바이오 쪽이다라고 희망을 좀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옥석 가리기에서 무리한 투자는 좀 지양하면서 특히 의약 바이오는 현재 펀더멘탈보다는 미래를 보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분할로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보수적인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재원 멘토와 더 이야기 나눠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내일의 종목 330 입력하시면 하단에 나가고 있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 더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